설두중현. 설두중현 선사는 송나라 사천성 수주 출신으로 운문종 지문광조의 법을 이었다. 지문은 운문의 시자를 지낸 향림지원의 제자이다. 운문에서 시작하여 향림, 지문, 설두로 법맥이 흘렀으니 설두선사는 운문종의 제4대 종사이다. 그는 운문종의 선사답게 향상의 도리에 밝았다. 설두는 중현이 설두산 자성사에서 법을 펴면서 얻은 이름이다. 중현은 집안이 부유하여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였다. 시서에 뛰어났으며 특히 시에 능하였다. 선사는 23살에 인생의 의문을 풀기 위해 출가하였다. 여러 스승을 찾아 공부하였으나 후에 운문종 지문광조를 만난 뒤 느낀 바가 있어 정착을 하였다. 지문은 자질이 뛰어난 중현을 아꼈다. 하루는 중현이 스승에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어떻게 잘못이 있습니까? 불기, 일념, 운하, 유과. 지문은 중현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다. 중현이 가까이 오자 지문은 손에 들고 있는 불자로 얼굴을 쳤다. 설두가 무엇라고 변론을 하려고 하자 지문은 다시 중현의 얼굴을 쳤다. 중현은 여기서 크게 깨달았다. 이로부터 설두 중현은 지문의 문화에서 5년을 수자로 지내며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들었다. 마침내 설두 중현은 스승의 당부로 천하를 행각하였다. 설두 중현은 그 후 여러 선지식을 만나 탁마를 나누었다. 중현의 경지는 범상치 않았다. 후에 중현은 지주 경덕사에서 수자를 지냈다. 중현은 대중들의 청에 의해 조법사의 반야론을 강의하였다. 대중들 모두 크게 얻은 바가 있었다. 여기서 중현은 옛 서당 친구이자 한림 학사인 증회를 만났다. 마침 증회가 지주의 태수를 지내는 바람에 만나게 된 것이다. 그 후 중현은 남쪽으로 행각을 떠나게 되었다. 태수 증회는 영은사가 천하의 절경이니 한번 둘러보라고 권했다. 증회는 특별히 추천장을 써주었다. 영은사 주지 산선사는 증회의 오랜 친구였다. 중현은 영은사에 갔으나 이름을 숨기고 대중 속에서 정진하였다. 중현은 측간의 똥을 치우는 소임을 맡았다. 3년 후 증공이 우연히 나라일로 절서를 지날 때 영은사를 들러 중현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중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천여 명의 대중 속을 지나며 찾다가 마침내 변속간에서 청소를 하는 중현에게 이르게 되었다. 증해는 3년 전 자기가 써준 소개장은 어쨌느냐고 물었다. 중현은 소매 속에서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공의 은근한 뜻은 깊이 감사하지만 나는 행각승이지 편지 심부름꾼이 아니라네. 증해는 이 말을 듣고 반대소를 하였다. 주지 산선사는 이로부터 중현을 중히 대접하였다.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증해가 복건성 명주의 태수를 지낼 때 위에다 상소를 하여 중현을 명주 설두산 자성사의 주지로 추천하였다. 자성사는 천하의 선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설두중현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져 운문종의 중흥조로 추앙을 받았다. 설두중현 선사의 송고 백칙은 경덕 전등록 1700칙 공안 중에서 선의 전통적 사상에 의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백칙을 골라 그 하나하나의 종지를 거양하는 운문의 송을 다른 것이다. 송고는 옛 선승들의 선문답이나 언행을 칭송한 시나 개송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의 선이 문학과 연계되어 송고 문학이 탄생된 것이다. 설두중현 선사의 작업 이전에도 당대 선승들의 선문답을 기록한 책은 이미 여럿 있었다. 예를 들면 인도와 중국의 선승 이야기를 북송 시기에 기록한 전등록, 중국 선종의 하나인 운문종을 창시한 운문문헌선사의 어록인 운문광록, 당나라의 선승인 조주선사의 어록인 조주록 등인데 설두중현선사가 이 책들에서 백칙을 뽑아낸 것이다. 선문답은 형식 논리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수행자들도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선사들이 여기에 다시 시나 노래를 덧붙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